49%.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3일에서 16일 사이 유권자 119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의 69% 지지에서 무려 2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전 세계인들을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탈레반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발표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한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만을 강조하며 잔혹한 통치를 선보였던 20년 전과는 다르다.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이전 친미 정부나 외국군과 일한 사람에 대한 복수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전쟁 종전을 선언하며 아프간 내 민간 언론 활동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 단 국가의 가치에 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모든 아프간 국민들을 포옹하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테러 집단 인권 유린 단체라는 인식을 지우고 아프간을 다스리는 합법 정부라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정교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3국에서 철저하게 존재를 감춰온 탈레반의 실질적인 지도자 물라 압돌가니 바라다르가 아프가니스탄에 입성하며 모습을 드러낸 것도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라다르는 자신이 이끄는 탈레반 대표단과 함께 이날 오후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공항으로 들어왔다고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이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탈레반 공동 설립자이자 실질적 지도자인 바라다르는 작년 9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아프간 정부와의 평화 협상에서 탈레반을 대표해 왔습니다. AP통신은 바라다르 귀국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탈레반은 바라다르를 중심으로 새 정부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라다르는 1968년생으로 알려졌으며 아프간에 돌아온 것은 10여 년 만입니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드자다의 소재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다르가 입국하면서 탈레반의 새 통치 체제 발표가 임박했을 수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아프간 국민들은 탈레반의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탈레반의 말은 믿지 않는다. 분명 우리를 벌받게 하기 위해 밖으로 유인하려 하는 계략이다 라고 전했고, 또 다른 여성은 우리가 이를 계속하고 교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겐 레드라인이다. 탈레반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히잡 등 이슬람 복장 규정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전 세계로 공개됐는데요. 탈레반은 전사와 결혼시킬 12세에서 45세 미만의 여성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법보다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이슬람 종교 칙령에는 12세 소녀부터 45세 미만의 과부를 정부가 소유하게 해 이번 점령에 기여한 전사들에게 선물해준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치 여성을 상품화해 전쟁에서 공이 큰 전사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식으로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남성의 에스코트 없이 집을 떠날 수도 없고 일을 하거나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어긴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의 종교 경찰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심할 경우 공개 처형도 가능한데요.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무려 25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집을 떠났고 이 중에서 무려 80%가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간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만든 것은 아프간 국민들을 지켜야 할 아프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돈다발을 들고 튀었고, 그의 딸 마리암 가니는 이 시국에도 뉴욕에서 호화스러운 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프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17일 영국 아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전직 여성 대변인 LA 에르샤드는 가니 대통령이 도피 전 국방 요원들과 회의를 하러 간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돈을 들고 튀었다.
배짱 없는 지도자다. 그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가 국방부에 가 회의를 한 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는 대통령궁에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경호원 몇 명을 국방부로 보내고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요.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왜 그를 믿고 그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겠다 라며 참담한 신경을 밝혔고, 뉴욕포스트는 아프간 대통령의 딸 마리암 가니가 브루클린에서 보헤미안 생활을 즐기고 있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도 아프간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철수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망언을 내뱉은 마크 티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향해 미국 정부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에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한국과 유럽은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을 유지해왔던 곳이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한국이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지 강조하며 마크 티센의 망언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아프간 사태로 국가 경제가 흔들릴 만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론으로부터 최악의 올림픽으로 평가받으며 4조엔, 우리 돈으로 41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올림픽. 지금 이 막대한 빚더미도 감당하지 못해 일본 국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스가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임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아프간 사태로 일본이 8조 원을 날리게 생겨 일본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이 공중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후 아프가니스탄 지원 공적 개발 원조 등을 통해 8조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는데요. 지난 2002년 미국 및 유럽연합 등이 모여 아프가니스탄 지원 회의를 열었을 때도 일본은 가장 많은 5,8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1조 원을 투자해 수십 년 동안 아프간 국민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무료로 병을 고쳐주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한 반면 일본은 그야말로 투기를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한국의 8배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대가성 있는 것으로 향후 투기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간처럼 안정되지 못한 국가에 돈을 투자할 경우 성공만 한다면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일본은 이렇게 투기 목적에 매우 짙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탈레반으로 아프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일본의 8조 원은 완전히 공중분해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4천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가장 동경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아프간 국민들의 더 나은 복지와 인권을 지켜주려 한 한국의 진심이 통한 것이죠. 이렇게 4천만 아프간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가장 고마운 나라로 자리 잡다 보니 한국에게 초대박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아프간의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60조 원에 달하는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토류는 17가지 희소한 광물질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부터 군사용 장비까지 모두 희토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희토류는 산업용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고 현재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중국이 수차례 희토류 수출 중단을 강력한 공격 카드로 꺼내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기준 아프간에는 최대 3,500조 원에 달하는 희토류가 매장돼 있고 아프간 스스로는 이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를 탐내고 있죠. 미국 자사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신흥국 담당자인 샤말리아 칸은 CNBC와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직후 중국이 신속하게 탈레반의 집권을 승인한 것도 희토류 같은 매장 자원이 이유일 수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아프간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 좋습니다. 거의 탈레반과 같은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간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은 한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이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아프간의 재건 개발에 기여하고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엮이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번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수조 원대의 손실에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